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뭐 개인적인 추측이나 상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일부러 제가 드린 말씀을 실행하는 거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영상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문득 좀 떠올라서 드리는 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최근 얼마 전에 우리나라 소그 멀티툴 공식 수입업체에서 기존의 파손됐을 경우에 기존에는 새 박스의 새 제품을 이렇게 예전에 바꿔주셨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국내 AS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국내에서는 파손된 부위만 부품 교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AS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멀티툴 사실 알고 나면 분해 및 조립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뭐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분해 조립 자주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저도 좀 분해 조립 뭐 예전에 커스텀도 좀 해봤고 그래서 아는데, 사실 이 작은 툴들이 내장된 이쪽 부위는 사실 별렌치만 별비트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분해 및 조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요, 바뀌기 전 국내 AS 정책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하다 가위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가위만 부러졌지만 아예 새 제품의 새 박스에 들어있는 새 제품을 교환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위가 부러졌다 하면은 요 가위만 새 부품으로 교체해서 주는 그러한 부분 교체 방식의 AS 정책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다 가위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이 새 가위를 이건 뭐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소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요, 소그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많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원래 소그 제품들이 이 부품을 따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아마 더 다양한 내장된 툴들을 별도로 팔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예전에 국내에서 구입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가위가 부러지면은 지금 바뀐 AS 정책으로는 요 이제 새 가위를 끼워 가지고 다시 보내주겠죠. 근데 저처럼 예전에 파손이 되었고 새 박스의 새 제품을 교환받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뀐 AS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존처럼 파손된 멀티툴을 새 제품으로 어쩔 수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저의 추측이며 그냥 혼자만의 뇌피셜일 뿐인데요.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분 교체 방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가위가 부러졌다. 그런데 이 제품을 부러졌다는 거는 뭔가 어디 뭐 높은 데에서 떨어뜨렸던 뭐 하여튼간 뭐 실생활에 사용하다가 파손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기존에 실사용하던 제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파손은 이 가위 부분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뭐 현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한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프도 파손되진 않았지만 무뎌지거나, 그래서 샤프닝 할 시기가 됐다던가 하는 복합적인 파손만 안 될 뿐이지 사용상의 지장이 있는 부분이 다른 툴들에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톱도 무뎌졌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가위만 파손됐다고 해서 가위만 보내주면 아마 이 가위만 새 부품으로 교체돼서 올 겁니다. 하지만 날이 무뎌진 나이프 같은 경우에 나이프도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임의적 뭐 파손이 됐던 어쨌든 나이프도 같이 파손이 됐다거나 톱이 또 파손이 됐다던가 하면은 파손된 부위들은 다 교체를 해서 이렇게 AS를 통해서 새 부품으로 교체된 채로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왕에 어차피 파손된 거 부분 교체 같으면은 이런 나이프 같은 것도 무뎌지고 그랬으면 아예 파손을 일부러 시켜서, 제가 절대로 일부러 파손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나이프까지 뭐 파손이 같이 됐다 하면은 새 나이프로 교체돼서 오기 때문에 기왕에 파손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종합적으로 툴을 부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 영상 보시면 소그 국내 공식 수입 업체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 그냥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부품 다시 스케일은 뭐 그대로 오겠지만 새 부품으로 장착된 그런 AS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는 옛날처럼 새 박스의 새 제품을 받고 싶다, 만약에 그런 분이 생기시면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으면 저라면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툴 뭐 부러지고 뭐 해봐야 여기 있는 부품만 이렇게 교체가 돼서 올 테니까 뭐 전체적으로 새 제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하지만 이 도구가 들어있는 이쪽 부위는 분해 및 조립이 쉽지만, 여기 이제 컴파운드 리버리지 방식 플라이어와 스케일이 연결되어 있는 이 톱니바퀴 구조의 요 부위는 이게 일종의 리벳 방식으로 여기가 서로 조여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트를 뭐 나사를 조이거나 뭐 풀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파손이 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해외 파손 동영상 같은 거 제가 보면요, 실제 사용하다가 가령 뭐 플라이어로 이런 굵은 거 하드한 작업을 어떻게 하다가 이게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이 톱니바퀴가 이 톱니 구조가 훼손되거나 휘어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이제 망가져서 원활한 플라이어 작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더 힘을 주게 되면 요 부위가 리벳으로 결속된 요 부위가 빠져버려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거를 또 고정시키겠다고 망치를 치고 해도 도로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들 제가 예전에 해외 동영상 같은 데서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듯이 소그 멀티툴이 고질적인 그런 내구성에 관한 그런 좀 취약한 점이 사실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전체를 새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플라이어가 작동이 안 되면은 어차피 새 제품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뭐 고의적으로 훼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훼손시킬 것 같으면요, 프라이바 같은 종류, 프라이 툴 같은 걸로 이렇게 틈새 같은 데 넣고 그냥 뭐 이렇게 제끼시든 아니면은 망치 같은 거, 더 뭐 고장을 잘 내고 싶다 하면 망치 같은 걸로 툭 치면은 이거 툭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재조립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입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이탈되면은 이게 다시 재조립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교환을 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뭐 경험상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저는 고의적인 훼손을 하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굳이 새 제품을 받겠다면 그러한 방법도 저 같으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그 멀티툴은 파워 어시스트나 이런 파워락 같은 폴리시 마감, 이렇게 스텐을 연마해 갖고 이렇게 광을 낸 이러한 폴리시 마감, 사틴 폴리시 마감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내장된 툴들이 제가 봐서는 분말야금도 물론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제품이 튼튼한 편인데, 특히 이 스톤워시 마감 제품, 요 회색 빛깔의 요 제품들에는 분말야금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 면에서도 이 사틴 폴리시 마감보다 훨씬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뭐 파워 파인트라든지 이거는 파워 액세스고요. 파워 액세스 디럭스라든지 이런 제품들, 이런 회색 빛깔이 나는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이거는 진짜 파손하기가, 이건 뭐 고의적인 파손을 떠나서요,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냥 작업하다가 파손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앙 비트 홀더가 있는 제품, 이런 제품에 이렇게 끼우고 나서 무리하게 힘을 주니까 나중에 안 돌아가는 거를 억지로 돌리다 보면 이 힘에 의해서 이 플라이어가 스케일이 서로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빠져버리는, 여기도 이 리벳 결속 방식인데 요 까만 부위, 요 볼트랑 연결된 요 부분이 이제 리벳인데요, 이게 나중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속이 파손되지 않아도 플라이어를 사용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더 간단해요. 그냥 제가 일부러 제 제품을 파손시킬 수는 없지만 무리하게 힘주면은, 특히 파워 파인트나 파워 파인트 그런 제품들, 예, 파워 리터라든지 그런 또 미니 사이즈 툴들은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그런 내구성이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다가 나중에 이게 리벳 부위가 튀어나와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재조립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굳이 이 내장된 툴이 부러지지 않았더라도 파손 AS에 있어서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 뭐 파손, 뭐 고의적인 훼손은 안 되지만 굳이 하려면은 이렇게 넣고 아까처럼 망치로 때리면은 이거 튀어나와서 예, 플라이어를 접거나 펼 수 없게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정교한 제품들, 오토 플라이어 제품인데요, 소그, 스위치 플라이어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저도 뭐 분해는 안 해봤지만 이 오토 플라이어다 보니까 스프링 리턴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이 안이 굉장히 정교한,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내부가 굉장히 이 재조립하기 어렵고 복잡한 그러한 구조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이쪽 스케일 같은 거, 이게 어디서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 찌그러지거나 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요거를 하나 갈기 위해서는 이거를 오토플라이어 제품은 분해는 쉬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조립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조립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 않을까. 이것도 어쨌거나 뭐 저의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니면은 이 오토플라이어다 보니까 이렇게 접고 이 버튼식으로 눌러야 플라이어를 펼칠 수 있는데요, 이런 버튼 부위, 예, 여기가 이렇게 버튼 부위가 이렇게 관통이 되는, 예,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구조인데, 이쪽 한쪽을 예를 들어서 찌그러뜨린다던가, 이쪽 플레이판 검은색 이런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켜 가지고 약간 뭐 구부린다든지 찌그러뜨려 가지고 요게 이제 버튼이 이렇게 관통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플레이어를 펴거나 접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간단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런 교체 방식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파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국내 바뀐 AS 정책 약관을 어떻게 보면은 좀 악용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국내 서비스가 그렇게 바뀐 거는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도 실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뭔가
거기에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절대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제가 파손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비도 많이 오고요, 여러가지 비로 인한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